이재명에는 나무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아주 나빠요. 근데 김혜경이한테는 물이하고 나무가 10% 들어오니까 요번에 뭐 징역형이나 이런 건 받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금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특히 이 정치인들 또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면 갑자기 내 탓이 아니고 그게 남 탓하시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같은 편을 공격하고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일부 보수 패널들도 완전히 한 대표를 완전히 막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막 만드는 그런 아주 유명 뭐 100만 막 이렇게 넘어가는 보수 패널들이 있는데, 이 원인이 그것도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보수 그 패널들 그런 거를 왜 하냐고.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렇게 나쁜 일에서 막아주는 어떤 보완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는 제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돼보면 알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오미로 흘러요. 내년부터 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1월 달부터 벌써 영향을 줘요. 벌써 이제 도착을 한다고, 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운이. 햇볕만 들어오면 얼어있는 물이 다 녹고 나무가 잘 자란다고. 그럼 부인도 녹게 되고, 얼어있는 부인도 녹게 되고, 그러면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고,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증권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일부 쉽게 말해서 친한계 의원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재의 권력, 2년 6개월 남은 이 현재의 권력,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보수 국민들은 앞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이 좌파 애들한테 절대 이 정권을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내부 분열. 나라가 망하는 건 항상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이 당파 싸움으로 해서 항상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권력은, 미래의 권력은 어떻게든지 또 현재의 권력을 지닌 사람을 무너뜨리고 미래의 권력을 잡아보기 위해서 또 막 선동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단속하는 거는 한 대표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현재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나가서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편해요. 그래야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친한이다, 친윤, 저는 그거는 뭐 친한이고 친윤이고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뭐 친한이고 친윤이고 서로 신구 권력 간의 싸움이 되게 되면 공멸해요, 나라가. 그게 제일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하고 비슷한 사주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명태균이 이제 사주가 이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김종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해설자로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조금 말이 조금 거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친윤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핏 들어보면 비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방송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보수 쪽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좀 어투가 좀 세더라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 사람 왜 그래? 윤 대통령을 뭐 비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사주를 한번 어차피 제가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사실 뽑아온 거는 많이 뽑아왔는데 김종익 사주는 다음에 좀 해드리고, 뭐 김혜경이 것도 좀 다시 한번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건가 11월 달에 김혜경의 사주를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재명이 사주를 그때 제가 몇 번 풀어봤고, 김혜경의 사주도 옛날에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11월 달 운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11월 이제 부인 사주를 보면 남편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떨까 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명태균이라는 건 제가 사실 방송에서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방송에서 자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냐면 끓는 냄비,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이재명이가 또 잘 이용을 잘 해요. 이런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방송에 안 나오면 돼. 그러면 사람들도 다 잊혀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일이 좀 커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이 사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사실 더 보수 쪽에서는 더 관심도 많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야 돼요. 11월 달 되면 달 운을 한번 김혜경이 달 운을 보고 과연 아마 11월 14일 날 또 하나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선고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김혜경 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사주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월의 힘이 제일 센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일간이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는지, 이 사주도 쉽게 말해서 월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하시면 제가 날짜 푼 거하고 좀 틀린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월이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낚시에 보면 조류라는 게 있어요. 그 조류는 기회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류가 이렇게 흐를 때가 있고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역행하는 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역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달력을 거꾸로 돌려서 사주를 다시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역행 달력으로. 역행이란 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30까지 갔다가 이 30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쉬어서 날짜를 잡아야 이게 역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월의 힘이 이 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어난 날은 무술괴강이기 때문에 이 무술괴강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명태균이 얘기했듯이 명태균도 상관이에요. 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제가 상관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대받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보면 조그만 어떤 자기한테 어떤 뭔가 흠집을 내려고 그러면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 그래서 아마 이사주도 아마 이재명하고도 싸울 때는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정말 욕까지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이 상관들은 그래요. 치는 기운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토가 강하고 화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대통령 사주할 때 이 무토일주는 한마디로 큰 산이에요. 거기에 이 술토 안에는 정화라는 게 있어. 이 정화라는 거는 뭐냐면 땅의 지열을 얘기하는 거. 모닥불도 얘기하고 땅의 지열. 그러니까 술토라는 거는 이 지열이 많은 땅이에요. 거기에 산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철이 많은 빼쭉빼쭉. 거기에 화가, 이 병화라는 건 햇볕을 얘기하는 거. 이 병화, 이 오화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기 때문에 햇볕이 하나 더 있고 땅의 지열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간에 정화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끓는 땅이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서 큰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요. 이 땅은 본인인 거예요. 형제, 친구, 같은 여자. 그럼 이런 사주는 같은 여자들이 시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별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공부하는 걸 막 좋아하는 사주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이 고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또 욱하는 성격이고 표현이고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고철이 쌓이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무는 필요해. 왜냐면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관운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런 상관들은 명태균처럼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강하고 또 어떤 직업 정신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나무가 필요해. 나한테는 어쨌든 남편이나 남자는 나한테 무조건 이익을 주는 거야. 그렇지만 반대로 이 고철이 들어올 땐 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쨌든 비가 와야 이 고철을 씻었고 땅이 식어서 나무가 자라게 된다. 이 비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채무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물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 그리고 자기 돈은 절대 1,000원, 2,000원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복화갖고 이렇게 다 쓴 거예요. 물이 나한테는 절대로 필요하거든.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은 절대 쓰질 않아. 그 대신 이 토가 많기 때문에 기는 얇아서 또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팍팍 해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대운에서 계속 물이 들어왔어요. 나무하고 천간에 을목, 간목, 물, 개수, 임수 계속 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니까 남편은 성공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근데 59세, 올해 이제 59세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 신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4년 동안. 이 고철이,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한 60%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고철이 60%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가 죽겠어요? 나무가 아웃된다.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직업이고. 나쁘게 정하면 관제수가 생긴 거예요. 이번 달도 아주 나빠요. 이번 이제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 토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서 거의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시기에 또 이제 뭔가 붉어질 거예요. 20일 넘으면 또 뭔가 이제 휩쓸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11월 달 운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달에서 10%가 예를 들어서 을해야 을해는 이재명에는 나무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재명한테 아주 나빠요. 근데 김혜경이한테는 물하고 나무가 10% 들어오니까 요번에 뭐 징역형이나 이런 건 받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벌금 정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재명이로 봤을 때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은 아주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년을 보면 올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 햇볕이 4, 5일 오르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와요. 그러면 땅이 뜨거워져. 그럼 물이 말리겠죠. 일단 돈을 잃게 되고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변호사 사서 돈도 많이 잃게 되고 이재명이는 아웃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주에서도 화가 들어오면 어때요? 나무가 막 자라니까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재명이가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운이 좋고 이제 곧이에요. 11월 달 되면 이제 기운이 가까이 와. 거의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an거 바라지 않아요. 싸움질만 안 하면 돼. 친한하고 친윤 이런 갈라놓고 항상 이 밑에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뭐 회식을 하든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절대적으로 자제를 시켜야 돼요. 절대 윤 대통령에도 공격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대통령 비서실에 얘기해서 절대 친한계 쪽하고 한 대표 쪽에서 이렇게 나쁜 일이 새가지 않게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 이 애들이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민생 문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저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해야 돼요. 집안 단속. 가화만사성 두 집이 이렇게 있어. 두 집 살리면 안 돼요. 싸움은 두 집 살리면 해도 돼. 싸움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언론에 자꾸 나가게 하는 거를 그거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일이에요.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로 이렇게 갑을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친구처럼 민생을 얘기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두 분은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거의 이제 가까워졌어요. 국민들 정말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서 민생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